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곧 출시 예정이거나 올해 안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은 오픈월드 게임들을 모아봤습니다. 게임 가뭄이었던 2021년과 달리 2022년은 상반기부터 엄청난 작품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럼 함께 만나보시죠. 소닉 프론티어는 소닉 더 hedgehog 30주년 기념으로 제작되는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전작 소닉 4 시리즈의 역대급 실패 이후에도 신작이 나오는 걸 보니 역시 IP의 힘이란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이번엔 뭔가 젤다의 전설을 벤치마킹한 듯 보이는 광활하고 아름다운 자연 배경들을 열심히 자랑하고 있는데요. 소닉은 원래 스피드와 아케이드에 주력했던 게임 아닌가? 오픈월드에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소닉의 활동 범위를 잘 받쳐줄 수 있을지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어릴 적 TV에서 해주던 소닉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재밌게 봐서 소닉 프론티어도 잘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2022년 겨울에 발매 예정이고 플스와 엑스박스, 닌텐도 스위치와 PC로 발매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기 중인 게임 아토믹 하트입니다. 소련이 살아있는 평행 세계의 스팀펑크를 배경으로 하는 게임인데요. 바이오쇼크가 생각나게 하는 기계적인 요소들과 섬뜩한 캐릭터 디자인, 그리고 멋진 그래픽과 화려한 효과 등 영상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재밌어 보입니다. 다만 화면이 많이 흔들리고 모션 블러가 심해서 멀미가 좀 날 것 같기도 해요. 며칠 전 영상을 새로 공개하며 출시를 발표했는데요. 2022년... 뒤가 BER로 끝나는 달을 말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이 BER이면서 앞쪽 알파벳이 7개인 달은 없지 않나요? 그래도 9월에서 12월쯤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2022년에 플스와 엑스박스 그리고 PC로 발매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픈월드 생존 TPS 더 데이 비포입니다. 요즘 한창 유행하는 타르코프가 생각나는 방식의 PVP와 PVE가 합쳐진 구성을 가진 게임인데요. 질병이 휩쓸고 지나간 미국을 배경으로 하며 좀비들이 가득한 필드에서 파밍을 하고 다른 유저들과 경쟁해야 하는 게임입니다. 디비전과 타르코프 그리고 데이즈곤이 합쳐진 것 같은 느낌이네요. 최근 트레일러에서 엄청나게 큰 쇼핑몰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디테일이 정말 좋아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2022년 6월 21일에 플스와 엑스박스 그리고 PC로 발매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인츠로우의 리부트입니다. 한국에서 인지도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GTA 비스무리한 게임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계실 텐데요. 다소 진지한 스타일의 GTA에 비해 조금 더 가벼운 스타일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10년째 우려먹는 GTA5에 지친 유저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2022년 8월 23일에 플스와 엑스박스 그리고 에픽으로 발매 예정입니다. 다음은 발매일이 얼마 남지 않은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입니다. 전작인 호라이즌 제로 던에서 6개월 후의 상황을 다루고 있다는데요. 플레이어는 에일로이를 조종해 미쳐 날뛰는 기계들을 진정시키고 지구를 다시 정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전작도 좋았지만 이번 작도 특히 그래픽이 좋아 보이는 것 같네요. 물속에서 헤엄치는 모습도 나오는데 정말 엄청난 그래픽을 보여줍니다. 얼른 나왔으면 좋겠네요. 2022년 2월 18일에 플스4와 5로 발매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2월달 발매 예정인 게임 엘든링입니다. 소울 시리즈의 명가 프롬소프트의 가장 커다란 프로젝트인 엘든링은 시리즈 최초로 오픈월드를 도입했다고 하네요. 2월에 한 주 간격으로 트리플 A 게임이 2개나 나와버린다니 올해는 정말 대박일 것 같습니다. 2022년 2월 25일에 플스와 엑스박스 그리고 PC로 발매 예정입니다. 다음은 최근 발매일이 결정된 따끈따끈한 게임이죠. 고스트와이어 도쿄입니다.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의 아버지 미카미 신지가 프로듀서를 맡은 것으로 유명한 게임입니다.
초자연적 현상으로 도쿄의 유령들이 등장해 사람들을 해쳐 KK라는 고스트 헌터를 도와 도쿄를 구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주술회전이라는 만화가 생각나는데요. 이 게임에서도 반가운 밧줄벌레를 이용해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고요. 현실적인 도쿄 배경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웃긴 건 베데스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퍼스트 파티인데 이 게임은 플레이스테이션에 1년 독점 계약이 걸려 있어서 게임 패스로의 출시일은 내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2022년 3월 25일에 플스5와 PC로 발매 예정입니다. 다음 소개드릴 게임은 더 포레스트의 정식 후속작 선즈 오브 더 포레스트입니다. 전작의 주인공이 민간인인 것에 반해 후속작의 주인공은 특수부대 작전팀의 일원입니다. 그래서인지 조악한 무기들이 아닌 현대적인 무기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시스템이 굉장히 정교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건물을 마구 부수는 식인종들 또한 존재합니다. 진짜 이상한 괴물도 있어요. 그래픽이 엄청 좋아져서 공포감이 장난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5월 20일에 PC로만 발매 예정입니다. PC로만 발매 예정인 걸 보면 역시 얼리 액세스일지도 모르겠네요. 다음은 스퀘어 에닉스 산하 루미너스 프로덕션에서 개발 중인 포스포큰입니다. 포스포크는 루미너스 엔진이라는 차세대 엔진으로 제작되었는데 플스5의 레이트레이싱을 적극 사용한 뛰어난 비주얼이 특징입니다. 3인칭 액션 게임이지만 레이싱 게임이 생각날 정도로 빠른 움직임과 마법을 이용한 화려한 전투가 참 인상적인데요. 뉴욕에 사는 주인공이 어떤 마법에 휘말려 다른 세계로 날아간다는 어찌 보면 평범한 스토리를 가진 이세계물입니다. 현재 스퀘어 에닉스의 가장 큰 프로젝트인 것으로 보이며 2022년 5월 24일에 플스5와 PC로 발매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월로 발매가 미뤄진 스토커2 하트 오브 체르노빌입니다. 얼마 전 NFT를 게임에 적용시킬 것이라 발표했다가 된통 욕먹고 철회한 적이 있는데요. 발매까지 미뤄진 것을 보니 뭔가 사이버펑크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기대 중인 게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2022년 12월 8일에 엑스박스와 PC로 발매 예정입니다. 다음은 베데스다의 야심작 스타필드입니다. 엘더스크롤 폴아웃 시리즈로 익숙한 베데스다 게임 스튜디오의 26년 만에 새로운 IP로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SF RPG 게임입니다. 스카이림 이후 11년 만에 새 게임이라 현재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토드 하워드의 말에 따르면 스타필드는 15만 줄 이상의 대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참고로 폴아웃4가 11만 1천 줄, 스카이림은 6만 줄인데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개인적으로 베데스다 하면 엉성한 움직임에 비해 아주 재밌는 게임이 생각나지만 영상 속 비주얼은 정말 명작 SF 영화를 뺨치는 완성도로 가지고 있고 모션 또한 자연스러워서 기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게임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베데스다를 인수했기 때문에 스타필드는 엑스박스 독점으로만 발매된다고 하네요. 게임 패스 데이원에 합류한다고 하니 게임 패스로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연기하지 않고 무사히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11월 11일에 엑스박스와 PC로 발매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직 확실히 발매일이 정해지지 않은 제작사에서 일단은 22년에 발매할 것이라고 언급한 게임들입니다. 아바타 프론티어스 오브 판도라입니다. 동명의 영화를 배경으로 하는 1인칭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아바타2가 2022년 12월에 개봉 예정인데 아마 그쯤 같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아바타1이 나왔을 때 너무 감명받은 나머지 아바타 더 게임을 구매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다짐했던 게 다음에는 절대 속지 않겠다 였습니다. 그런데 새로 공개된 아바타 게임을 보니 생각보다 훨씬 멋지더라고요. 과연 이번에는 재밌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다음은 배트맨 없는 배트맨 게임 고담 나이트입니다. 배트맨이 죽은 고담시티 속 사이드킥이 되어 악당들을 무찌르는 역사상 가장 역동적이고 많은 즐길거리가 있는 오픈월드 액션 RPG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배트맨 게임이 액션 어드벤처였던 것과 달리 이 게임은 액션 RPG라는 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사이드킥들이 쟁쟁한 악당들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원래 작년에 발매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으로 미뤄졌다고 합니다.
다음은 역시 배트맨 없는 DC 게임 수어사이드 스쿼드 킬 더 저스티스 리그입니다. 배트맨 아캄 시리즈로 유명한 락스테디에서 제작하는 게임인데요. 플레이어는 할리퀸, 데드샷, 캡틴 부메랑 이름이 캡틴 부메랑 그리고 킹샤크로 이루어진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되어 저스티스 리그를 처치해야 합니다. 빌런이 되어야 하는 만큼 양심의 가책 없이 전부 때려부술 수 있을 것만 같은 게임이네요. 근데 슈퍼맨은 어떻게 잡아? 다음은 호그와트 레거시입니다. 영상 공개 후 엄청난 관심을 받은 게임이지만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인 게임인데요. 4월에 개봉하는 영화에 맞춰서 출시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있었으나 게임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루머가 있기도 하고 4월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9월에 아트북이 출간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니 올해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그와트에서 오픈월드 게임이라니 너무 기대가 되네요. 다음은 국산 콘솔 게임의 희망인 붉은 사막입니다. 작년에 2022년으로 발매를 미룬 만큼 올해는 꼭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깨비는 아직 출시가 멀은 것 같은 느낌이지만 증권가 찌라시에 따르면 올해 큰 거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게 붉은 사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펄어비스 주식 사야 하나? 다음은 아크 서바이벌 이볼브드의 속편인 아크2입니다. 영상이 무려 반디젤이 나오는데 프로듀서로 참여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분노의 질주에서의 모습이 더 강해 보이는 것 같다면 착각인가요? 아무튼 전작의 완성도나 버그는 고칠 생각도 안 하면서 속편 소식이 나오자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 여론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지만요. 하지만 여전히 거대한 공룡을 보면 두근거리긴 합니다. 마지막은 2020년에 영상을 공개하고 아직까지 아무 말도 없는 스테이트 오브 디케이 3입니다. 좀비들이 가득한 세계에서 생존하고 기지를 건설하는 게임인데요. 제가 2편을 꽤 재밌게 플레이해서 상당히 기대 중입니다. 전작의 경우 너무 반복적인 컨텐츠로 인해 조금 피로감이 있었는데 그 점을 어떻게 개선했을지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이번엔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어 트리플 A급 게임으로 제작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매 예정인 오픈월드 게임들을 살펴봤습니다. 오픈월드라는 장르가 쉽지 않은 장르인데 쟁쟁한 게임들이 정말 많네요. 게이머들이 오픈월드를 참 좋아하다 봅니다. 코로나 이후 항상 그래왔듯 오늘 보여드린 게임들은 언제든 발매일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즐겜 하세요.